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정의의 의미와 그 실질적 기준입니다. 이 정의의 의미는 뭐냐? 이 정의는 그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한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이야기지만 굴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 통합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의가 있는 사회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갈등을 많이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겁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들에게도 뭔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만 그러한 사회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뭔가 그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의의 그 기준은 뭐냐? 일반적으로 정의의 기준은 분배적 정의를 그 실질적 기준으로, 즉 대표적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업적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한다. 이게 정의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서. 왜? 업적을 비교할 때 똑같은 일을 사람들이 했을 때 그걸 비교하는데, 업적이 그 일의 그 종류가 다를 때는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한 일을 하는데 영업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 또 제조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업적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는 그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능력에 따른 분배,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배를 많이 해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해줘.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옛날에 했던 방식이지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이 아래 필요에 따른 분배에 이제 거기까지 같이 이제 결부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가 다 능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이 사회에서 밑바닥 생활만 하라는 거냐? 이러한 볼멘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참 좋은 말이죠.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즉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분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른 분배도 약간의 문제는 가지고 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업적에 따른, 능력에 따른, 필요에 따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요.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이 정의다. 즉,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정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회를 보장해라. 국가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개인이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뭐냐?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야. 다시 말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를 우선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의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 개인에게 공동체의 미덕을 제시해라.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또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공동사회를 평화롭고 또 번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되며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아주 익숙한 말이 나왔어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방금 전에 정의를 설명할 때 정의의 의미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뜻이라고 했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개인과 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과 국가의 갈등, 아까 말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갈등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한다.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척 서운한 일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여 해결한다. 이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뜻이네요. 이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겠네요. 양보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양보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없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과 리을이 있는 답항은 4번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는 동일한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같은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답을 보면은 여기서 뭘까요? 갈등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여기 뭐 다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용, 서로 용서해 주는 것. 협동, 서로 돕는 것. 경쟁, 이것이 바로 같은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경쟁.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 회관 청소를 하였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뭐 보나마나죠. 함께 협동, 함께 노력하고 있다. 뭐 이 투쟁, 경쟁, 갈등, 이 세 가지 용어는 조금 불편한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5번. 대화에 나타난 영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얘가 철수고 이분이 영희네. 철수는 사람의 행위를 동기와 결과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행위를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철수는 동기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영의 씨가 나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영의의 생각은 뭐냐? 영의는 결과를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리 착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영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동기가 좋고 뭐 선하다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선한 동기는 대체로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얘기는 아니죠.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다. 이게 조금, 자, 3번, 4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 순수한 행동만이 선한 행동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좋은 결과라도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선이 아니다. 그 말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영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생각은 바로 2번이 되겠어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행위, 즉 결과가 좋으면 그게 선이다. 영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분배의 기준은 장학금은 그 돈이 꼭 필요한 학생이 받아야 한다. 재능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때 물론 주기도 쉬워, 고르기도 좋아. 그래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1등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보느냐 결과를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필요죠. 자, 필요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런 문제만 나가면 참 좋아요. 문제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필요한 학생에게 주겠다는 거죠. 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의관입니다. 국가는 중립성을 지킨다.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국가는 중립성을 지킨다. 맞죠? 국가는 개입을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사회는 별거 아니다. 각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다.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미덕을 제시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말을 바꾸면 개인에게 공동체의 미덕을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3번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 처리장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님비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대한다. 그럼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지역 주민은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협상을 거부한다.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적절해야 하는 거예요.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괜찮죠? 정부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 맞는 말이죠. 지역 주민과 정부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지역 주민은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협상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 서로 간에 이해 또 타협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9번 봐요. 다음 중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정의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렇지는 않지요. 정의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한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개인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이 정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힘이다. 협동, 경쟁, 갈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